여름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한반도 기후가 아열대화되면서 장마를 시점으로 본격적인 우기에 접어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1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기가 된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정말 걱정이 앞서는데요. 바로 매년 반복되는 비 피해 때문입니다. 지난해에는 서울에서도 강남역과 광화문이 물에 잠기고 또 우면산에서도 산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죠. 특히 도심에서 일어나는 침수는 그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도심 침수의 원인 또 대책에 대해서 YTN 사이언스 신경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 기자, 지난해 이제 광화문과 강남역 일대가 완전히 물에 잠겼던 상황, 저도 이제 기억이 납니다. 100년 내에 홍수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된 그 도심에서 침수 피해가 난 원인 뭡니까? 네, 침수가 되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지형적인 문제입니다. 강남역 일대는 인근 강남구 논현동보다 17m가량 낮은 분지형 지역입니다. 많은 물이 몰릴 수밖에 없는데 일대에 흐르는 반포천이 한꺼번에 몰리는 빗물을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때문에 내리는 빗물을 모아 다른 하천으로 처리하는 하수관이 중요한데요. 이 하수관에도 문제가 있어 결국 물이 빠지지 않고 역류해 침수가 난 것입니다. 광화문은 지형적인 요인보다는 하수관의 문제가 컸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은 이제 인재였다는 말인데요. 하지만 천재, 하늘의 재앙도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갈수록 이제 많은 양의 비가 짧은 시간에 쏟아지는 집중호우가 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장마 기간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제 게릴라성 호우가 좀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 뭡니까? 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지구온난화 때문입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대기 중에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늘어나고 한꺼번에 쏟아질 수 있는 양도 늘어나게 됩니다. 지난 100년 동안 강수량이 19% 증가했다는 통계도 있고요. 하루에 100mm 이상이 쏟아지는 폭우일수도 3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내리는 폭우를 막을 수는 없지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피해를 사전에 막거나 또 최소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정부 조사 결과 최근 10년간 일어난 침수 사례의 66%가 하수관 내 배수 불량이나 통수 능력 부족 등이 원인이었습니다. 결국은 막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인데요. 반복되고 있는 도심 침수, 그 원인을 알아봤습니다. 강남역 주변 도심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버스는 바퀴까지 잠겼고 주변 상가는 갑작스런 물난리에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통행이 거의 불가능해지면서 출근길 지각 사태가 잇따랐습니다. 여름철만 되면 청계천도 몸살을 앓습니다. 시간당 50mm 정도의 비만 쏟아져도 불어난 물이 인도까지 차올라 모든 구간에서 보행자 통행이 통제됩니다. 최근 서울 도심에서 기습폭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은 곳은 2곳뿐만이 아닙니다. 신도림역과 대림동 주변, 동작구와 금천구 지역 지하주택 밀집 지역은 여름철 침수가 연중 행사가 됐습니다. 광화문 사거리도 1년 걸려 한 번씩 침수 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도심 침수의 원인. 가장 큰 문제는 우선 하수관의 용량에 있습니다. 전체 하수관의 배수량은 5년이나 10년에 한 번 있을 수 있는 큰 비를 대비해 정해집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100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큰 비가 쏟아지는 경우가 많아 하수관이 제때 물을 빼주지 못하면서 빗물 역류가 일어나 침수가 되는 겁니다. 기존 하수관 자체는 5년이 10년 빈도의 강우강도에 대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내리는 비는 30년, 50년, 많게는 100년에 한 번씩 한 번 내릴 수 있는 그런 큰 비가 내립니다. 이런 비에 대해서 하수관 자체가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에 하수관 용량을 충분히 키우면 되지만 과학적인 분석 없이 하기에는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큽니다. 저희가 모든 강우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배수 체계를 만들 수는 없는 거거든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비용하고 기술적인 어떤 타당성을 검토해서 저희가 허용할 수 있는 또 저희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정도 수준까지는 지켜야 되는 그 최소한의 그 기준은 저희가 의사결정을 하고 그거에 기술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과학적인 하수 용량 예측을 어렵게 하는 것은 급격한 기후변화. 지구온난화로 온도가 상승하면서 그만큼 많은 수증기가 대기 중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수증기가 고루 분산되지 않고 일부 지역의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강수량은 늘지만 강월수는 줄어드는 현상이 중위도 지역에서 특히 한반도에서 뚜렷해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지난 이제 100년 동안 우리가 관측 자료로 보았을 때는 비 오는 날수는 줄어들었어요. 비 오는 양은 더 많아지고요. 그러니까 건조할 때 우리가 특히 봄철에 건조할 때는 더욱더 건조해졌었고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는 더욱더 비가 많이 오는 어떤 면에서 이렇게 극한으로 가버리는 이러한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그러한 부분들이 더 증가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 지역에 반복적으로 침수 피해가 나는 데는 지형적인 요인도 한몫을 합니다. 대표적인 상습 침수 지역인 사당역은 주변 우면성과 관악산 빗물이 집중됩니다. 다른 지역보다 지형이 조금 낮은 강남역은 인근 고지대의 빗물이 모여듭니다. 공제산으로 둘러싸인 신월동도 빗물이 한데 모이면서 피해가 더 커집니다. 이 같은 지역에 반지하 가옥이 몰려 있으면 피해는 가중됩니다. 사전에 골목 사이로 비가 유입되지 않도록 대비하면 되지만 밤새 쏟아지는 예측이 어려운 폭우에는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름철 서울시가 수해 관련 특별관리에 들어가는 지역은 모두 34곳. 대부분이 분지형의 지하주택이 밀집된 곳인데 4만여 세대가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역의 침수 피해를 사전에 막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비가 유입되지 않도록 빨리 이제 배수가 돼야 되는 어떤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이제 선행적으로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그것도 비용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갑자기 비는 갑자기 많이 오고 물을 뺄 수 있는 어떤 방법론적에서 측면에서 보면 그게 그렇게 금방 빠지지 못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지역은 아예 사람을 못 살게 해요. 가속화되는 기후변화와 전 지구에서 가장 높은 기온 상승률을 보이는 한반도. 거기에 폭우를 뒤따라가지 못하는 도심 하수관 시스템까지. 매년 여름 서울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도심 지역은 반복되는 대형 침수 공포에 시달릴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그 침수의 원인이 되는 하수관 처음 설계할 때부터 물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문가들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일 텐데 왜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침수는 내수 침수와 외수 침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도심 침수는 하수관이 원인인 내수 침수가 80% 정도가 되고 강이나 하천이 범람하는 외수 침수가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결국 도심 침수는 대부분이 하수관 문제인데요. 도시계획 단계에서 생각했던 하수 능력보다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침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도시 설계자는 충분한 통수 능력을 갖도록 설계를 하는데요. 도심 밀집도가 더 커지고 주변으로 확대되면서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거기에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강도가 더 세지면서 결국 도심 침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네, 심각해 보이는데요. 하수관이 노후되거나 잘못 설계된 경우에는 이제 개량 작업에 좀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도심 침수 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적절한 방안이 좀 준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서울시는 도심 침수 문제를 하수관의 문제로 보고 개량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랬군요. 네, 또 환경공단에서는 전국적으로 6개 지역을 선정해 지역별 침수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먼저 공사를 마친 광화문 사거리에서 청계천까지의 하수관로에 들어가 공사 전과 후의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광화문 사거리에서 청계천까지의 지하 하수관거. 일직선으로 돼 있지 않고 가다가 C자로 막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수량이 적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큰 비가 내릴 경우 물길이 막혀 역류하게 됩니다. 2011년 광화문 침수와 지난해 청계천 침수의 원인입니다. 철길이 흘러가는데 그걸 관통하는 하수관로를 물어야 되는데 철길을 우회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하수관로를 이제 역살폰 형태로 디귿자로 꺾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개량을 하면서 다른 어떤 지작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둘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물이 제대로 흐를 수 있도록 해줘야 상습 침수를 막을 수 있는데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하수관과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광고를 바로 펴려고 하면 기존에 만들어 놓은 그 통로를 폐쇄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긴 힘들고요. 그래서 그 옆에 그 광고를 하나 추가로 더 만들어 가지고 그 디귿자 광고로 흘러가는 물 자체를 줄여 가지고 그 통수능 개선을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관을 3개로 나눠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물의 양을 늘려주는 겁니다. 도심 침수의 문제점으로 대기되고 있는 C자형 하수관고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처럼 2개의 관을 신설해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도심을 뒤덮고 있는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등 물이 통하지 않는 불투수층을 손보는 것도 침수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빗물을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내리는 비가 조금도 지연되지 않고 그대로 하수관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비의 양을 어느 정도 지표나 빌딩에서 흡수해 분산시켜주자는 아이디어입니다. 물이 한꺼번에 하수관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자동식 물막이 판과 물막이 화단 저루 시설을 늘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빌딩 옥상 녹화 사업도 생각외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주요 빌딩이나 주택의 옥상에 흙을 덮고 식물을 키우면 빗물 상당량을 잡아둘 수 있습니다. 상습 침수 지역에서는 건물의 구조를 달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건물의 저층 높이를 올려놓는 겁니다. 1층이 실제 허리 이상 높이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도로에 물이 차도 건물은 침수 피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우선적으로 주택 신축 허가를 내줄 때 반지하 주택을 짓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업시설도 침수가 잦은 지역은 지하시설 허가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도 새로운 강우 패턴을 반영한 하수도 정비를 위해 나섰습니다.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제도 도입에 따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도시 침수 예방 시범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역의 규모와 하수관 유형을 고려해 6개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경기 부천시, 충남 서천군, 경북 안동시, 경남 김해시, 충남 천안시, 전남 보성군입니다. 이 지역은 그동안 침수 피해가 컸지만 사업을 추진하면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곳들입니다. 환경공단에서 말하는 침수 피해 해결 방안의 핵심은 하수관과 저류시설, 펌프장의 유기적인 연계가 되도록 한다는 겁니다. 상류 쪽엔 비가 왔는데 그래서 넘치고 있는데 관로에서 물이 신속하게 펌프장까지 가서 펌프가 퍼서 하차로로 넘겨줘야 되는데 이 관로가 적다 보니까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관로는 여유가 많은데 또 펌프가 적은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저류시설까지 있는데 저류시설은 또 이제 그 어느 정도 크기가 이제 너무 작아서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결국은 요 3가지를 동시에 설계를 해야 되는데 때문에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해 시스템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하수관 특성에 따라 초기 대응만 잘 하더라도 상당 부분 침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의 수위가 비가 내리게 되면 그 급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순간적으로 물이 차올라 가지고 하수관거 용량을 넘치게 되면 침수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수관거의 그 망관 상태의 50%에서 90% 수위 수준에서 그 수위가 찼을 때 실제로 상황실에서 특정 관거 수위를 알람을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해당 지역에 침수 피해 대응을 하게 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도심 침수 피해. 특히 올해는 유난히 잦은 폭우와 슈퍼 태풍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도 장마가 끝난 후 집중호우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어 국가와 국민 모두가 장마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름을 악몽으로 바꿔버리는 불청객 도심 침수. 오는 비를 줄이거나 막을 수는 없지만 철저한 대비와 과학적인 시스템 정비를 통해 그 고통을 줄여줄 수는 있습니다. 네. 우리 신 기자가 진짜 직접 하수 관로에 들어갔었군요. 고생했는데요. 어떻게 소감이 어떻습니까? 이번 여름 침수 피해 없이 좀 무사히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네, 처음부터 물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았을 테지만요. 네. 지하철이나 지하 이용시설 같이 다양한 지작물들이 존재하면서 공사가 쉽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개선 작업을 통해서 문제가 된 부분은 어느 정도 수정할 수 있었는데요. 지난해에 비해 배수 능력이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심해도 된다는 것이 현장 관계자들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정말 현장 관계자들의 말대로 정말 안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이 시설 개선 말고도 이제 다른 방안도 있었죠. 빗물 유출로 인한 저지대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빗물세를 도입하자는 안이 제기된 논란이 일었는데 그 부분, 그 빗물세 부분은 그럼 어떤 상황입니까? 네, 빗물세 도입은 민감한 사안입니다. 지표면으로 비가 흡수되지 않는 콘크리트를 비롯한 불투수 면적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자는 건데요. 독일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빗물세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말합니다. 독일과 우리나라의 경우 강우 형태가 다르고 도입 취지에 비해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네. 여름철 강수량과 호우 빈도가 증가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매해 기록이 없었던 이변이라는 뉴스가 나올 정도입니다. 도심 침수로 인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 하수관 정비 사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인과 대책이 확실한 만큼 정부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신경림 기자, 수고했습니다. 한 주간의 뉴스와 이슈가 있는 현장을 찾아서 과학으로 풀어보는 박상훈의 YN하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